자, 이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때 아닌 헌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청와대 야당 헌법 앞세워 평양선언 비준 충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야당인 한국당은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비준을 했죠. 그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청와대는요.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헌 주장은 오히려 위헌적인 거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을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두 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청와대와 야당의 논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은요. 한국당 실력 행사에 남남 갈등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차례로 두 개의 기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먼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다는 청와대 이런 제목을 동아일보를 달았군요. 청와대 대변인 야 위헌 주장 위헌적 발상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청와대가 헌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불필요한 말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방점이 청와대의 태도가 조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경향신문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당 실력 행사에 남남 갈등, 남북 평화무드 발목 잡히나. 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대립 와중에 청와대도 논쟁 가세. 문 대통령 여야 대표 초청에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다루고 있는데요. 자,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네 분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생각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저는 지금 동아일보가 저는 상당히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경향신문은 한국당 실력 행사에 남남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국당이 실력 행사 지금 별로 한 게 있나요? 예. 그냥 반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을 내가 보니까 오히려 화를 돋구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청와대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고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논리에 야당을 어긋나요. 너무 자극했다는 그렇죠. 거죠. 첫째는 이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예.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데 예. 북한이 어떻게 남북 그러면 옛날에 휴전협정 회담도 그렇고 예.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건 전쟁을 안 할 휴전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가라고 여태까지 인정을 해왔는데 그 국가가 아니라 그건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니까 조금 그 논리라면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제출한 건 그것도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재정 부담이 없어서 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착공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건데 그 착공한다는 건 바로 예. 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어떻게 재정 부담이 예. 없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문점 회담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예. 판문점 회담이 어떻게 보면 본 법이라면은 예. 이거는 평양선언은 시행령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돼 놓고 이거는 시행령인데 이거는 주객이 좀 전도된 거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저렇게 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예. 그 추진 과정이 예. 제가 보니까 너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수경 부대님께서 이번에 발언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걸 자극하려고 그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는 헌법과 대법원의 예. 판례를 존중한 겁니다. 예. 그 헌법과 대법원이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예. 그건 국가 간 조약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예.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헌법상 비준 동의 대상이 있고 예. 남북 관계 발전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따로 예. 있다는 거를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불과 1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예. 저희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미사일을 예. 열대 번씩 쏴대고 예. 예. 미국은 그걸 갖다가 예.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쟁 위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동계올림픽부터 해가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외교와 이런 설득과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건 전 세계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수석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는 것처럼 외교를 잘 하고 계시고 그 진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불과 100년 전에는 예. 이 나라가 열강 사이에서 예. 침탈당하고 예. 국권을 뺏기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TV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4강 외교를 한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밀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평화 이런 분위기니까 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좀 이런 분위기를. 네, 그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인 알겠습니다. 거죠. 김인철 교수께서는요, 그 신문을 어떻게 공감하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좀 추가로 청와대가 바라보고 있는 야당, 그러니까 청와대는 야당이 어떤 속내일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야당은 청와대가 어떤 속내일 거라고 보고 있는지 좀 추정을 좀 해주시죠. 그 내용도 좀. 예.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간 뭐 동아일보의 그 비판이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헌법상의 이제 문구 해석대로 하면 맞습니다. 뭐 판례도 있고 또 다만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곳이 꼭 이런 이제 헌법적인 해석 문구 그대로의 해석을 둘러싸고선 하는 것이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같이 동의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이제 태도여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법적 절차의 기구가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걸 다 대표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필요한데 이 청와대가 지금 야당을 굉장히 이제 밉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좀 이게 통과 좀 시켜달라 그러면 안 해준다. 무조건 안 해준다. 이런 그것도 시각인가요?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국민적으로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거에 여론이 높은데 지지 여론이 그래 그렇게 너희 손해 보는 짓을 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공세를 취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이 좀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에 한 번 더 이제 그 야당 때려주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좀 셈법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반대 야당은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 야당은 지금 지금 청와대를 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뭔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해야 해서 이 지지층의 그 단속을 좀 하고 본인들의 어떤 명확한 모습을 좀 보여야 계속 된다.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자꾸 비준동의나 뭐 이런 부분 필요 없다라고 청와대가 확 가버리니까 야, 이거 또 이제 빌미 잡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속내로는 아주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이제 오바라고 보죠. 이제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딱 지점은 지금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 들먹일 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이나 야당 설득하면서 가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권한쟁의 심판은 오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그 유연성이 문제되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결과도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과연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적법한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한 거죠. 절대 오바는 아니고요. 당연히 다툼직이 있는 거,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과연
위헌적인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부대변인께서 뭐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대법원 판례가 무조건 남과 북이 뭐 이렇게 뭐 국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그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 평양선언이나 그 이전에 판문점선언은 너무 구체화돼 있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뭐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원조약이 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부속 조약을 안 받는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조약 원조약을 받았으면 부속 조약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승리하고 뒤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본인은 그때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즉 현 정권이 문 대통령이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사부 조약에 대해서 안 받는다. 오히려 또 실제로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나 어떻게 보면 주권의 제약, 국가 안전 보장적인 내용이 있는데 충분히 악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해보지 않고 바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를 무시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승현 부대변인께 발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법리적인 권한쟁의 권한쟁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죠. 자유한국당. 근데 그게 이제 경향신문의 그 발목 잡기라는 그 언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연 한국당이 그 문재인 정부에게 위헌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자유한국당은 헌법 위반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고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0년 전 돌아가 보면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죠. 그 북한에다가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러니까 과거 그런 전례를 갖고 있는 정당이 위헌 얘기를 꺼낼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 지적을 하신 거네요. 간단하게 그 부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과거에 그 과거의 여당이 위헌적 행위를 했으니까 지금 위헌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아하니까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달라서 이 문제 쉽사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 기사 몇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입니다. 공직자는 유능해야 한다. 문 대통령 참모 질책 늘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 국회 입법 핑계대지 말라 질타. 경제 부진에 경제부처 지적이 많고요. 비서실장 경험 덕에 디테일한 지적을 하고 답답한 상황들한테 직설적으로 질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지난 8일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에 회의가 열렸는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 연기가 됐거든요. 아마 그 당시 나온 거 보면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질책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의 질책이 요즘에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유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지금. 이제 2년 차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참모진들의 긴장감 이런 건 좀 해이해진 측면도 이게 좀 중앙일보 기사인데 혹시 오늘 청와대가 이 내용은 아니라고 또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강 좀 잡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2년 차가 되시면서 이 문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아주 핵심 고리들을 잘 파악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 지적이 늘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국정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나 운영을 잘 이제 꼼꼼히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좀 박차를 가는 거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짧게 한국당 기사 보겠습니다. 물갈이 외치다 보수 통합론 미궁에서 헤매는 김병준호다. 이거 갈팡질팡 못 참는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인적 쇄신 칼 빼며 잘 나가다 전원책 특위위원 제야 보수까지 품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사실 태극기 부대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담으려면은 새로운 뭐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건데 처음부터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보수같이 재정립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물갈이로 나오고 뭐 태극기 부대 나오고 하니까 이 통합이 오히려 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기사를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